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일제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된, 철저히 변질된 우리의 사조학과 우리의 성명학을 찾아가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성명학의 한 분야인 수리성명학에 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수리성명학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명원, 모든 철학원에서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법칙인데요,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수리성명학은 중국의 최구봉이라는 사람이 80일 수원도를 기초해서 만들어낸 중국의 고대 비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지, 또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대구 MBC 한자 획수로 짓는 장명법은 일제잔재다라는 2010년 10월 22일 경술국시 백돌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수리성명학은 일제강점기에 현 일본의 종교법인 오성각의 창시자 구마자키 게노가 만든 장명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한글말 이름이 한자 이름보다 더 기억하기 쉬운 좋은 이름이라는 사실을 서울대학교 병원센터와 함께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듯이 수리성명학은 일본의 장명법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구 MBC 백운국 PD가 촬영한 다큐멘터리로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영혼이요 동시에 민족의 영혼인 우리의 이름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통해 그 정체성이 송두리째 훼손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원형을 회복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자, 손자와 같이 자로 끝나는 일본식 이름이 거의 자취를 감춘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 일본식 이름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이름은 일제강점기 그 당시 일본 성명학의 대가라는 구마자키 게노라는 일본인 장명가의 수리성명학에 그 철학적 기초를 두어 수많은 우리 아이의 이름들이 아직도 일본식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과연 수리성명학을 만든 구마자키 게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수리성명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명서적에는 한자 획수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정하고 아이들의 이름에 적용시키는 장명법을 거의 빠짐없이 볼 수 있는데, 이 장명법이 창씨개명 당시 이 땅에 퍼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말 수리성명학은 창씨개명 때 널리 퍼진 것일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죠. 그 실마리를 일제강점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1940년 3월 16일 한 광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광고에는 창씨개명이 실시되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지난 시기에 구마자키 게노의 수리성명학, 이 수리성명학이 장명 광고를 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이름을 일본식 장명법, 수리성명학법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때 일제는 창씨개명을 통해 우리 친족 중심의 가족제도 대신 천황 중심의 가족제도를 이 땅에 심어 황국 신민화 정책을 완성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식민지 민족의 이름 대부분을 일시에 바꾸는 세계사 유례없는 폭거는 식민본국의 장명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였다. 일확천금의 대열에 끼어든 장명가가 바로 구마자키 게노였다라는 거죠. 구마자키 게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수리성명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마자키 게노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마자키 게노는 일본의 성명의 신비라는 장명서를 출간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도쿄의 오다쿠에서 오성각이라는 장명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손녀 며느리인 구마자키 가츠사가 가업을 잇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가츠사 역시도 이러한 수리성명학이 아직도 한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신기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게노의 수리성명학은 이곳에서 장명을 배우고 돌아간 조선인 문화생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수리성명학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 것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수리성명학이 중국의 80일 수원도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의 역대 막부의 수장인 쇼군들의 이름 획수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큰 출세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도요토미의
획수를 말하는 32획은 굉장히 좋은 획수라는 뜻이고요. 또 도요토미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역시 아주 좋은 수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주 단명을 했거나 또는 나쁜 운명으로 인해서 일찍 죽은 쇼군들은 아주 나쁜 수리를 가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은 쇼군들은 그 획수를 좋은 수리로 쓰고요. 또 아주 나쁜 삶을 살은 그런 쇼군들의 이름의 획수들은 아주 나쁜 획수로 써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수리성명학이 중국 건 줄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장명법이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있었는가를 판단해 볼 때 절대 없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취재를 통해 경술국시 100돌이 지나도록 아직도 일본식 장명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발굴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는 감수세에 접어든 한국의 이름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리성명학을 하루빨리 이 땅에서 몰아내어서 우리 이름의 자주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창씨의 명령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길이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이 수리성명학은 중국의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창씨개명 때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이름 짓는 성명법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것이 중국의 것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분은 도대체 왜 등장하신 걸까요? 중국의 최고봉의 80일 수원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러한 근거 기록에 관해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대체 왜 등장한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리성명학은 일본에서 만들어낸 장명법이다라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었고, 그의 손녀가 운영한 장명서 역시도 일본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왜 등장할 것인가요? 일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중국을 이용하여 우리의 사주학과 성명학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반발심을 걱정하여서 모든 사주학과 장명법에 대한 왜곡을 중국을 이용하여 마치 중국의 고대 비법인 양 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적천수라든가 궁통보감, 이를 저술했다고 알려진 서자평 뭐 이런 분들, 그죠?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히 기록으로 다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지, 그 기록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작품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서 철저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자평이나 뭐 이런 분들, 그죠? 전부 대부분이 연대미상 또는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미상인 상태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중국 역시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학문이었던 이 음양오행학을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엉터리 소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지를 실제로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으로 편입될 수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갈라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유리한 기록을,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는 일본에 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역사이면서도 중국은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중국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수리성명학의 아까 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 들어온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 이런 엉터리 학설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술국시 때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우리 역사를 팔아먹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팔아먹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